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즐거운 아침입니다. 네, 모든 호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땡큐 차이나, 네, 고맙다 중국. 중국이 이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모습, 아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시진핑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네, 중국 인민들의 삶이 굉장히 퍽퍽해지면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부양책에 나설 수밖에 없는, 특히 내수 부양책을 나설 수밖에 없는, 금리를 일단 내리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치열한 금투세 유예가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투세 폐지 유예, 일단 유예까지는 온 것 같은데 몇 년 유예냐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과 정책을 쓸 때 바로 파닥파닥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토론 과정도 걸치고 이렇게 해야만 역사라는 게, 토론의 아규먼트의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누가 자기 말대로 한번 바로 바꿨다 뒤집었다 이런 게보다는 토론과 이런 것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금투세 자체 이거 유예한다고 해서 이건 주가 이틀이면 반영이면 끝난다. 대신 이제 우리에게 센티적인 면들, 그다음 환경적인 면들을 좀 바꿔주는 것뿐이지 주식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큰 미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상법도 바꾸고 한 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법 바꾸고 금투세 유예에 관련된 세금 문제를 좀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러한 과정,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지 금투세 이거 자체 유예는 이틀이면 끝나는데 이거 가지고 목매달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우리나라의 그 세금에 대한 시스템, 주식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꿔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건 이제 토양을 바꾸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보다는 미래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죠. 100개 정도 들어갔는데 코스피 100, 코스닥이 30개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감흥적인 건 없지만 뭔가 시작을 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ETF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수급적인 면에서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 골디락스, 어제도 제가 이제 계속 골디락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뉴 골디락스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종목, 뭘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하루 만에 주가가 튕겨져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어제 보니까 롯데케미칼이 벌써 튕겨져 올라오던데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그 다음 인프라 관련 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튕겨져 올라온 가능성,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 우리에게는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로 딱 집어서 말하기도 참 그런 애매한 그런 시장이다. 하지만 미국의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지만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50bp 더 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박살이 났는데도 올라오는 모티브와 동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 어떤 그 트리거에, 그런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연기금의 문제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팔 때, 외국은 팔 때 같이 더 파는 연기금. 살 때는 안 사고 해외로만 돈을 돌리는, 왜 연기금을 욕해야지 민주당을 욕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연기금을 욕해야지. 연기금의 제도를 바꿔야 되죠. 네, 시스템을 바꾸고 국내 주식시장에, 국장에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쏟게 만들어야 되는데 연기금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우리가 먼저 이들을 올리면서 고평가나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펴야 되는데 이러한 약한 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여의도에서 계속 기업 IR을, 뭐 증권사 주관으로 기업 IR을 하는데 계속 들어가서 보는데 어제는 저기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서 봤어요.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서 들었는데 생각보다도 굉장히 탄탄하고 HBM3E가 잘 되고 있고 수율도 그래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다시 튕겨져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만 원까지 보고
투자를 할 때가 됐다라고 어제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네, 올해 연말이 지나가기까지 10,000명 돌파한다.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들을, 저랑 비슷한 유튜브들을 보는데 저보다도 허접하게 만들었는데도 막 30,000명, 40,000명씩 찍혀있는데 대체 저의 유튜브는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의견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금일 시장 종가 한번 봅시다. 다우 플러스 0.8, 나스닥 플러스 0.43, S&P 플러스 0.15.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다. 장 초반 무너진 것들을 장 후반에 버티는 모습, 전형적인 강세장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잘 버틴 이유는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이 추가 금리가 50bp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연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워스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쪽은 상당히 비둘기파죠. 현재 기준금리가 중리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음 라파엘 보스트의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한 달 정도 고용시장의 실적 악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인 금리 인하 견해로 바꿀 수 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50b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네, 경기 부양책이 어제 나왔는데 그 핵심과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금리를 좀 낮춰서 돈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 지준율을 낮췄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중국 경기 부진에 190조를 푼다. 지급 준비를 고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지급 준비를 조만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지급 준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돈을 풀어주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서 1조 이한 약 190조의 돈이 더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행장은 또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재작년과 작년 각각 2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0.5%포인트 내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인민은행장, 금융감독 총국국장, 중국 감독위원회 주석 이 세 분이 함께 나와서 강력한 부양책을 시사했다는 거죠. 지금 8월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1.8%까지 하락하면서 골만삭스 같은 케이스는 올해 중국이 GDP가 4.9에서 4.7%로 낮아질 것이다. 5% 목표에 미달할 것이다. 따라 부양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사인을 보내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 지준율을 낮추면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중국 대규모 부양책, 우에다 총재 미 경제 전망 불확실, 금리 인상 시기를 신중하겠다. 미국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3년 내 최대폭이 하락됐습니다. 소비자가 미래 기대 소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미국 7월 주택가격지수 5년 전년비 5% 상승, 사상 최고치 경신. 소비자 신뢰지수는 박살인데 주택가격지수와 같은 현실적인 그러한 실제 지수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헷갈리게만 지표가 나오는 거죠. 어떤 지표는 후행 지표이고, 어떤 지표는 동행 지표이고, 어떤 지표는 선행 지표이고, 막 이런 것도 섞여서 나오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면 무너지든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든지 둘 중 하나의 방향성을 정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봐서는 10월 정도에는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 지금은 일단 단기 골디락스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엘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4%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IR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12단을 이제 공급을 하지 않고 콜 테스트를 아마 통과를 한 것 같아요. 4분기부터 이제 12단을 공급을 할 예정인데 12단 수율이 8단 수율보다도 약 마이너스 10% 정도이다. 수율은 좀 확실히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런 것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SK 하이닉스 IR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비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를 했습니다. 직불 카드를 독점을 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죠. 부채 리스크 우려가 있다. 국제금값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이 금을 산 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불안한 국가들,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금을 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특별히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더 매력적인 포인트와 주식이 많기 때문에 금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지금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 0.29% 하락 100.269, 달러가 살짝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엔화는 다시 강세로 나타나죠. 143.2 또 빠지는 모습.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WTI는 1.48% 상승을 했네요. 지금 대대적으로 중동이 전쟁이 아주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아주 폭격을 이스라엘이 박살을 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목숨들이 죽어가는데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2년짜리 3.536 4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3.735 0.05bp. 이거는 이제 지금 50bp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국 2년짜리가 더 많이 빠지는 모습, 이제 이들 커브가 정상화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블랙웰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4% 가까이 상승, $120. 다시 전고점 $130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항상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다가 이제 블랙웰이 4분기에 더 많이 팔리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야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견고하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130 오면 한번 팔아주라. 지금은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네, 테슬라도 1.58% 상승, $253. 애플 0.37% 상승, 울타비티 2.2% 상승, 다시 $400를 넘었습니다. 우리 울타비티 제가 강력히 매수를 권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500라고 그랬죠. $500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같이 견딥시다. AMD는 1.59% 상승, $159. ARM은 $141. 캐터필라도 3.7을 중국 쪽 이야기가 나오니까 캐터필라 같은 중국 인프라 수혜주들도 상승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우리나라도 오늘 현대 밥캡이라든지 현대 인프라코, 현대 건설기계 이러한 중국 관련 건설주들이 올라올 가능성, 건설 기계주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일라이닐리도 0.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0.55% 상승. 네, 내일 마이크론 발표가 나죠. 네, 25일 저녁, 우리나라는 26일 새벽이죠. TSMC는 4.1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중국 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이 TSMC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0.03% 하락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에 확 들어온 것은 2차 전지는 과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2차 전지의 어제 반등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속살을 한번 살짝 봅시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20%나 YY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얼티엄 판매량이, GM의 얼티엄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야기하다시피 캐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8월 미국 전기차 판매가 YY로 20%, 전월비도 급성장을 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트럭 판매 증대 및 신차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판매가 늘고 있고, 4680 뭡니까? 배터리가 이제 계속 생산이 들어가고 신차가 또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GM과 혼다 합산 얼티멈 플랫폼 전기차 판매로 2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주요 OEM들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테슬라 판매량 증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 호조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재시행, 배출량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는 최악을 지날 것으로 전망이 또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좋아지고 있고 유럽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그 핵심에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판매가 증대되고 있고 신차 효과가 있고 미국 GM과 혼다가 합산한 얼티엠 플랫폼의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전기차 수요 비감론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삼성 SDI,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죠. 네. 다음에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2023년 8월에는 49,450대를 팔았는데 올해 8월에는 54,800대가 팔릴 거라는 거죠. 네. 현대는 작년에 13,300대, 13,843만 대, 이번 달에 14,475대. 네. GM도 7,000대 작년에 8월에 팔다가 올해는 12,000대.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이다. 8월이 상당히 뭔가 분기령이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전기차가 쾌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데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중국의 의외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새로운 상승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화학, 석유화학, 중국 소비재, 여행, 면세, 백화점, 화장품, 카지노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단기 반등이 전망돼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금투세 외적으로 민주당 기조가 정해지면서 시장에 단기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어제 밸류업 지수가 100이 발표됐는데 코스피 100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ETF나라든지 세금 문제 등을 건들면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아우라 시스템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모든 악재를 이기고 시장에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어제는 또 바닥에 올라온 2차 전지가 빛이 드는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 골디락스, 연말 골디락스. 네, 보수적 스탠스보다는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문제는 종목 선정했죠. 일단 바이오 깔고 반도체, 2차 전지, 중국 관련 소비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은데 바이오가 살짝 주춤을 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돈이 빠져서 반도체, 2차 전지, 오늘은 중국 소비재까지 갈 것 같은데 바이오를 좀 줄이는 게 맞을까 고민인데 오늘 한번 봅시다. 보고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저러면 애플, 나이키, 테슬라가 제일 잘 팔리죠. 네, 애플, 나이키, 테슬라. 그러면 한국은 뭐가 팔릴 것이냐. 롯데케미칼, 파라다이스, 현뱅, 롯데백화점, 호텔신라, 코즈맥스 화장품 같은 이러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요일 시장. 중국과 미국이 전부 다 펌프질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안 좋았는데 중국이 좋을 때 치고 올라올 때 우리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때도 안 좋다면은 이젠 정말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강력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바꾸지 않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저평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 연기금을 이제는 속된 표현을 좀 조지자. 여러분들이 이제 금투세로 갔던 그 에너지를 연기금 쪽으로 몰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신규 주택 판매, 미 국채 5년 입찰물이 있고 내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2분기 GDP 확정치, 8월 내구재 주문, 8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네요.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26일이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금요일이 새벽이 되겠네요. 9월 캔자스 연은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금투세 관련 것들 어제 끝났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저녁에 우리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수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좋은 여러 정보와 함께하는 집단지성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서 저에게 1:1 상담하시면 제가 잘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카페입니다. 단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